네, 이전 시간에 이제 컴플렉스가 내 정신에서, 의식에서, 떨어져 나간 이렇게 덩어리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으로 마지막을 했었는데, 또 다른 이제 그림을 참조를 해보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자아라는 영역이 굳건히 성곽처럼 자기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나의 영역이긴 하지만, 바깥에서 이렇게 오는 충격들이, 트라우마라고 써놨죠, 그죠? 충격들이 너무 크면 이제 깨집니다, 이것이. 예, 충격을 받아서 깨져가지고 한 부분이 툭 떨어져 나갔죠, 그죠? 예,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덩어리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정신의 한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은 어릴 때에 아이가 겪는 부모와의 갈등에서 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와의 갈등. 어릴 때는 우리가 뭐 힘도 없고 부모님 밑에서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뭐 큰 갈등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아 시절, 유아동 시절 대체로 한 7, 8세 이전 그 시기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갈등과 그로 인한 그 상처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은 무슨 갈등인가 하면 부모님이 완벽해가지고 나 자신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키워주는 부모님 같으면 갈등이 없겠죠. 그러나 부모님이라는 존재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 욕심에 의해서 자기 식대로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형성시키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태도가 있고, 아이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부모가 그런 행동을 이렇게 했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이렇게 접어야 되는, 또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억압해야 되는 그런 갈등을 겪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릴 때 굉장히 이렇게 유쾌하고 즐겁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유쾌하게 발랄하게 행동하기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편찮으시고 병약하신 분이어가지고 아이의 그러한 생기 발랄함을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이제 부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늘 그런 행동할 때마다 까불지 마라. 남자가 점잖아야지. 그래 경박에서는 쓰나. 이런 말을 반복하게 해서 하게 되면 아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밝고 즐거운 유쾌한 성격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예. 그게 이제 뭐 의식적으로 억압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아이는, 왜냐하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다른 부모님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다른 부모님의 이렇게 교육 태도라든지 가정 환경과 비교를 못하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해주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렇게 밝고 즐거운 성격은 이렇게 억압합니다. 억압해놓고 이제 점잖고 조용하고 말 잘 듣는 아이가 되긴 되가지만 기쁨이 없는 거죠. 예. 즐거움이 없고 조금 침울한 성격으로 발달돼 가는 거예요. 큰 상처예요, 사실은.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로 들어서 그런 거지. 그런 일들이 모든 가정에서 단 0.1%도 예외 없이 모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불행한 사건입니다. 물론 가정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정신의 분리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내 안에서 큰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컴플렉스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이제
나의 의식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컴플렉스를 형성하는 원인이고요. 그 외에 이제 아까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어릴 때의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사건들, 뭐 폭력적인 학대 당했다든지 버림받았다든지 뭐 성적인 어떤 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그런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충격들, 그런 것들도 이제 컴플렉스를 형성하는 이제 주된 원인이 돼요. 그래서 컴플렉스 형성하는 두 가지 원인은 첫 번째로는 부모와의 갈등,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충격, 이런 겁니다. 성인이 돼가지고는 뭐 그만한 충격으로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대체로 이제 유아동기, 청소년기, 길게는 뭐 한 20대까지도 갈 수 있고 그때에 그런 것들이 많이 형성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컴플렉스를 우리가 병적인 것으로 보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이제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긴 하지만 그것이 본래부터 병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이제 왜 그걸 이제 컴플렉스가 병적으로 되는가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컴플렉스는 나한테 자신의 존재를 알려온다고 목적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나를 살펴보고 치유해라. 알려오는 건데 그거를 안 보려고 억지로 회피한다거나 억지로 눌려놓는다거나 그게 병적인 태도예요. 컴플렉스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병적인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내가 그걸 안 보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할 때 그런 잘못된 태도가 컴플렉스를 더 강하게 만들고 왜냐면 더 누르면 누를수록 컴플렉스는 더 강해집니다. 그게 이제 병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컴플렉스가 이제 억압할수록 더 강하게 에너지를 발휘하는데 옛날에 이제 이게 심해질 경우에는 이제 컴플렉스에 사로잡혀가지고 요즘은 이제 정신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아보지만 옛날 중세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이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것을 이제 악령에 사로잡힌 걸로 봤습니다. 마귀에 사로잡힌다, 뭐 귀신에 사로잡힌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 어떤 굉장히 이렇게 뭐 이상한 언어를 말한다든지, 뭐 발작을 일으킨다든지, 입에 거품을 분다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볼 때 정말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러한 어떤 귀신 들림의 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이제 한 3, 40년 전에 젊은 시절에 아주 유명했던 그런 미국 영화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귀 들린 소녀를 이렇게 천주교 신부가 치유하는 이제 뭐 그런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포 영화였어요. 엑소시스트라고. 엑소시스트란 말 뜻은 이제 마귀를 쫓아내는 사제, 구마 사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인간의 심리적인 현상을 잘 모르고 봤던 어떤 현상이고요. 오늘날에도 좀 이런 인간 정신 현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식한 그러한 성직자나 종교인들이 이제 마귀를 뗀다고 그러고 사람을 이렇게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마치 자기가 무슨 뭐 마귀를 떼는 대단한 힘을 지닌 것처럼 뭐 기도나 안수를 해가지고 마귀를 막 뛰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지만 자칫하면 더 이 정신적인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컴플렉스의 작용이다. 이걸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가족이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더 눈여겨봐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식이 있으면.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왜 이제 컴플렉스들을, 이렇게 잘 안 볼라 그러고 또 무시하려 그러는가 하면 또 애써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애써 사소한 것으로 그렇게 하거나 또 좀 부끄럽게 여기고 감추려고 그러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정말 내가 애써 무시하려는 것처럼 별거 아니라 무시할 것 같으면 그게 그렇게 괴로울 리가 없죠. 나를 불편하게 영향을 줄 리가 없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 같으면. 근데 안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 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나 이 어느 정도는 컴플렉스로 인한 마음의 불편, 행동의 불편함 다 갖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드러나면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것처럼 약하게 보일까봐 말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컴플렉스가요,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하면, 그냥 개인 삶을 지배하는 정도의 힘이 아니고, 컴플렉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이것은 굉장히 타인에게 큰 지배력과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신천지 사태를 봤잖아요. 거기에서 이만희라는 그런 교주, 사이비 종교의 교주인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걸 봤잖아요.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신천지 교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없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런 사이비 종교에 어떻게 빠져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만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구세주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타인을 어떤 구원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물론 그 구원해야 되겠다는 것이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기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이렇게 그 나쁘게 변질돼서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사이비 종교 교주 안에는 구세주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세상을 내가 구해야 된다. 그 힘은 뭐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이나 강하게 전염력을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뭐 십수년 만에 뭐 20만 뭐 이렇게 20 몇 만인가요, 그죠? 그만큼 숫자가 늘어나고 급속히 확산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은 이만희 자신입니다. 그 안에 그러한 구세적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자신 안에 깊은 어떤 구원받아야 될 어떤 마음의 상처라든지 어린 시절에 그러한 불우했던 어떤 그런 환경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컴플렉스를 작용해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어떤 재산, 권력 채우는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한 개인의 어떤 콤플렉스가 강하게 작용하면 한 집안의 가정을 다 망쳐놓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엄마나 아빠 중에 굉장히 이런 마음이 병이 있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 자체가 그 정서적인 파괴력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가족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만큼 컴플렉스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당대에 해결이 안 되면 그 영향력이 그 다음 대로 또 넘어갑니다. 그 엄마나 아빠로부터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마음 안에 컴플렉스가 형성된 사람은 그것이 해소 안 되면요 또 그 다음 대로 또 넘어가요. 그래서 어느 한 대에 이제 그걸 알아보고 끊고 정리를 하면 이제 삶의 행복으로 성큼 다가갈 수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컴플렉스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자꾸 이제 억압하고 제거해야 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컴플렉스를 의식적으로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컴플렉스를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고 해소할 수 있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방법을 몇 가지 이렇게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예. 봅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컴플렉스를 알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투사를 살펴보는 거예요. 투사. 이 투사라는 것은 심리적인 용어인데 프로젝션이라 그럽니다. 던질 투자, 또 사격할 때 사자, 바깥으로 던진다는 뜻이에요. 바깥으로 던진다.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제 다시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러한 마음의 컴플렉스들 있죠, 그죠? 이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깥으로 이제 투사돼가지고,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자신이 옳고, 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고, 하는 것을 기본 설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이제 타인이 잘못됐다, 타인이 그릇되다라는 어떤 그게 기본적인 의식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신세계는 내 자신이 봐야 될 나의 그림자,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약점, 못난 점, 어떤 그런 부분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이제 바깥으로 투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투사가 일어나는 가장 이제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바깥에 내 주변에 이유 없이 밉게 보이는 사람들, 주는 것 없이 밉게 보이고 괜히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에 투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예를 들면 실제로 나한테 어떤 해를 가했거나 나한테 잘못을 해가지고 화가 나는 거는 투사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근데 나하고 별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별 관계도 없고 잘 모르는 사이고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사이라든지 이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 마음을 거슬리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내 표정을 굳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내 자신의 모습을 투사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담에서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이렇게 속담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서 보고 내가 비난하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왜 자기밖에 몰라? 저 사람은 너무 성격이 꽁해, 너무 계산적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덮어씌운 거 있죠, 그죠? 그거는 사실은 자기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똥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지만서도 이제 겨 묻은 사람 보고 이제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상대를 하면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내가 그 사람 앞에 있으면 열등감이 느껴지고 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또 우월감을 반대로 느낀다든지, 이런 마음의 작용들은 다 내 컴플렉스가 투사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재 묻은 개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구나, 내 마음 안에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하고 내 탓이요, 내 모든 게 내 탓이다 라고 알아보면 컴플렉스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컴플렉스를 다룰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로는 투사를 이제 알아보는 거,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이제 꿈을 보는 거예요. 꿈 분석 작업이라 그러는데, 아까 잠시 이야기했지만, 꿈에 나타나는 영상들, 뭐 사람들, 동물들, 뭐 그 밖의 이미지들은 모두 이렇게 컴플렉스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나를 쫓아오는 이렇게 그런 무섭고 검은 그런 그림자들은 나를 해칠 목적이 있어가지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가까워지기 위해 가지고 나와 통합되기 싶어가지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무의식의 콤플렉스를 깨달으려 그러면 불쾌감, 불유쾌한 감정, 고통 그런 감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꺼이 감수해야 돼요. 아까 이제 봤듯이 투사 그런 것들도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좋게 보기 때문에 남들이 어떤 이제 나한테 그런 지적을 했을 때 그냥 편안하게 들리고 불편함 없으면 이제 뭐 큰 컴플렉스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이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조언이랍시고 이제 해주지만 나보고 이제 넌 참 계산적이야 이런 말을 했을 때 속이 뒤집어진다든지 갑자기 그냥 뭐 얼굴이 굳어진다든지 마음이 콕 찔린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말해준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내 자신을 들여다봐요. 그러면 콤플렉스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꿈에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도 이제 컴플렉스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리 치료를 직접 받는 작업도 있습니다.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통해 가지고 무의식의 컴플렉스를 이렇게 드러내고 치유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컴플렉스를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컴플렉스가 일으키는 감정 폭발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는 그 감정이 이렇게 뭐 행동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감정이 폭발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 성찰 작업을 해야 돼요. 보통은 우리가 그런 컴플렉스가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사로잡히면 이제 그 감정을 촉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미워하고 붙들고 계속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헤어나지 못하죠. 그렇게 하면 컴플렉스를 살펴보지 못해요. 그런 감정 폭발이 이렇게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성찰하려고 돌아보기 시작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20대에 있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간반 우리 학생들을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드신 분들은 이런 말들이 조금 더 이제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의 작업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내 마음이 정말 평안해질 때까지. 내 마음이 정말 평화롭고 컴플렉스로 인한 마음의 동요가 없을 때까지 계속 작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계속 작업을 해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런 그 작업을 하고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저절로 컴플렉스가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억압을 뭐 컴플렉스들을 정신과 약을 먹는다든지 해서 억압하는 데 성공을 했다 하면요. 그죠? 나중에는 결국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이 컴플렉스가 뭐 암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뭐 관절염이라든지 몸의 어떤 질병으로 마지막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그거는 도저히 아무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컴플렉스들이 자기를 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치명적인 육체적인 질병으로 자기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너무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컴플렉스에 사로잡히는 일은 죽을 때까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화 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나 자신의 컴플렉스들을 눈여겨보고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작업을 해나가다 보면 조금씩 이제 컴플렉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맞는 말이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컴플렉스에 대한 수업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